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저희가 이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구성 요소 위주로 한번 살펴보면서 기금이 설립되면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인의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기금의 입장,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입장, 자, 여기 고뇌하고 있는 분은 누구죠? 예, 대표님의 입장.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의 각각의 어떤 입장들을 살펴봤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보시다시피 재단의 성격을 갖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요. 자, 포인트가 뭐냐면 비영리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해서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갈 때 기금의 돈이 근로자에게 나갈 때 증여로 나간다는 점이고요.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뭘 할 수 있다? 출연을 할 수 있고 대표님도 개인의 자산을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알아본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세제 혜택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입장, 기금의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을 잠깐 한번 다시 더 살펴보면요. 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지급한 금품에 대해서 증여세가 비과세 될 수 있고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10%의 세율이겠죠. 어디까지는요? 예, 1억 미만까지는 10%의 세율로 1억 이하죠. 1억 이하까지는 10%의 세율로 부과가 됩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자, 이 부분부터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을 때의 활용입니다. 활용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이제 상사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근로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뭔가 자아 발전이 또 같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오래 못해요.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받는 분위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출퇴근 시간도 가까워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절세죠. 절세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되면 힘들어도 오래 일하고 돈이 안 되면 참고 일하다가 결국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에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뭐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어떻게? 절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나가는 자금은 증여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4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절감이 될 수가 있는데 소득세는 이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4대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 증여세가 비과세다라는 얘기죠. 조건은 하나 붙었어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사회 통념상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이런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 증여세는 비과세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업원이 근로자가 기금에서 돈을 받을 경우에 법인에서 기금이란 얘기는 기금하고 법인하고 나눌게요. 법인은 이제 회사가 되겠고 기금은 말 그대로 제3의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되겠죠. 기금에서 받을 때가 훨씬 더 세제 혜택이 있고 훨씬 더 이득이 될 수가 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분위기, 사회통념상 허용할 만한 분위기에서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사회통념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겠죠.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법인에서 어떤 성과급이나 어떤 복리 후생을 위한 자금을 받는 것보다는 기금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제3의 비영리법인이 설립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게 대기업 위주로 많이 설립을 하고요.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도 많이 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기금이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 물론 이제 기금이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좋은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없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거를 대외적으로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안정적인 고용 유지가 또 가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제3이라 그랬잖아요. 제3이라는 얘기는 독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복지 수요에 따라서 조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올해 법인이 잘 됐느냐, 올해 그러니까 순이익이 많이 났느냐, 매출이 많이 났느냐, 혹은 매출이 적었느냐,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따로 제3의 어떤 법인에다가 기금을 모아둔 것을 쓰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독립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수요 혹은 회사의 복지 수요에 있어서 독립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뭘 만들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댐을 통해서 수량을 조절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가지 정도 법인의 이미지와 경영상 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법인세 절세 되죠. 이거 이제 3번째로는 활용도가 대표님이나 법인의 입장이 될 건데요. 출연금 손비 인정된다. 이거 이제 2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차감 전 5%를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번째 중요한 게 5%만 꼭 출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설립을 했을 때 이 출연금에 대한 범위를 갖다가 5%는 이제 기준입니다. 기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법인세를 절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혜택이죠. 4번째는 사실 이제 대표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니즈를 많이 느낄 만한 부분인데요. 법인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다 이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내 거인 것 같기도 하고 내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좀 애매한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 이제 법인은 곧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개인사업자처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거이기도 하고 아닌 거이기도 한 것도 맞습니다. 그죠? 예, 맞는데 어쨌든 법인의 자산은 내가 마음대로 빼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사업자 분들 중에서도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으로 절대 전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담을 하다가 굳이 법인으로 전환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잠깐 얘기가 딴 데로 새긴 하는데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라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여러 가지 혜택과 혹은 또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 장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장점들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마음을 탁 닫으셨기 때문에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쓴다라는 생각이 딱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절대 법인으로 전환하세요라고 계속해서 강요하거나 제 생각을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내 돈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다. 자, 오늘은 그거를 이 시간에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법인의 돈을 세무적으로 최근에 가지급금 정리, 그죠? 그다음에 뭐 이익 소각, 그다음에 자사주 취득 이런 것들을 다 결국에는 개인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생긴 부분들인데요. 가지급금을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뭐 이제 너무 많이 아시는 그죠? 자사주 취득이라든지 취득을 해서 이익 소각을 하고 이런 솔루션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사주 취득을 할 때 크게는 2가지 정도로 상법상 나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적입니다. 목적. 자사주를 취득하는 목적이에요. 첫 번째, 매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매매 목적일 때는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냐면 매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매매 목적이 아닌 예를 들면 이제 소각 목적, 자본거래라고 할게요. 자본거래로 했을 때는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근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면 결국에는 종소세, 그 다음에 4대 보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매매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매 목적으로 거래를 했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물론 이제 주총 의사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매매 목적이라고 썼다고 하더라도 이 실질적인 매매를 위한 어떤 시도, 다시 말씀드리면 매매를 위한 행위가 없이 단순히 이제 주총 의사록에 우리가 이제 매매 목적으로 했다라고만 한다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매매 목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매매를 하기 위한 어떤 그 행위나 어떤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취했냐? 사실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사주 출연이라고 써놨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할 때 현금도 출연할 수 있지만은 주식도 출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매매 목적으로 법인이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고 그 자사주를 다시 어디에다가 보낼 수가 있냐면 제3의 비영리 법인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자사주 출연을 해서 자사주 취득을 해서
또 그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보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자본거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죠? 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의 이동이 분명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 세무조사나 추후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됐을 때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이런 자사주 출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세무적 솔루션이 가능할 수 있다. 물론 꼼꼼하게 검토를 거치시고 상법에 맞게 하셔야 되겠지만은 기본적인 구조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기업의 사정과 기업의 어떤 그 미래 방향과 그다음에 대표님의 어떤 오너의 어떤 자산 현황에 따라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상속세 및 가업 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잉여금이 감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잉여금이 조금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 막 제대로 하고 해야 되지만 100억이라고 할게요. 100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50억을 단순히 비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잉여금이 감소되고 비상장 주식 가치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잉여금 감소의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너 개인적인 자산의 출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출연했을 때 역시 상속세 절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것은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법인의 경우에는 주가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 및 가업 승계의 플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세무적 솔루션이나 CEO의 상속세 절감 혹은 가업 승계로 이어지는 플랜은 기업의 미래 방향과 합병이 이루어질 것인지, 혹은 대표님이 원하는 미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기업의 어떤 방향과 대표님의 의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자산을 출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유언장을 하나 쓰면 유증에 대해서는 또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기금에 들어갔을 때 또 과연 얼마를 출연할 것인지, 그 대표님의 자녀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녀들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체크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런 가업승계라든지 이익잉여금 감소라든지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이다, 이건 아니고요.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어떤 오너 자산의 리스크라든지 가업승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활용도나 혜택을 높일 수 있다. 또 절세가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그 검토하는 과정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미래자산관리연구소 신상렬 소장을 찾아주시면 꼼꼼하고, 그리고 또 기업 자체를 진단을 해서 가장 대표님한테 기업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강의로 저는 나눠가지고요. 사회근로복지기금의 개념, 그 다음에 세제 혜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도,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설립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향후 또 강의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